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교체 출전해서 득점을 올리면서 영국 현지에서 중계방송, 언론 그리고 레전드들이 이쯤이면 손흥민 선수를 조커로 쓰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고 정말로 조커로 뛰는 게 나은지도 기록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의 스포츠판 인터넷 뉴스에서 아예 손흥민 선수의 교체 출전 효과에 대해서 분석 기사를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제목 자체가 토트넘 2대0 웨스트햄한테 승리하고서 손흥민이 벤치로 내려간 이후 포인트를 입증하다라고 제목을 뽑은 거죠. 예, 사진도 손흥민 선수고 또 중간에 기사 제목에도 이제 손흥민 선수를 더 화나게 하는 게 낫냐, 선발 출전시키는 게 낫냐,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선발 선수고 주전 선수니까 벤치로 나가면 화가 나는데 그래서 오히려 독이 올라서 골을 잘 넣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영국의 이제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도 자체 기록 페이지에서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득점을 살펴보니 프리미어리그 20경기를 선발 출전했는데 한 골밖에 못 넣었고 2경기를 교체 출전했는데 그 경기에 다 득점을 하면서 4골을 하나 넣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영국 스카이 스포츠 방송 중계에서도 이제 분석 패널로 리버풀 레전드인 수네스,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네. 로비킨 그리고 첼시에서 활약했던 하셀바잉크가 출연을 했는데 경기 분석도 했지만 손흥민 선수를 이제 조커로 쓰는 게 낫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또 토론이 벌어졌기 때문에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게 좀 확산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미드필더는 스네스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공격수죠. 예, 조금 더 이제 그 심정을 알 수 있고 또 공격수 운영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냈는데요. 우선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조커로 이제 굳혀지는 거에 대해서 반기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이 앞부분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요. 손흥민이 토트넘 선발 라인업에서 밀려난 뒤 교체로 나와서 득점을 하고 싶다면 단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 5분이면 골 넣는데 충분하다 이 얘기인 건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는 67분에 본인을 대신해 선발 출전했던 히샬리송과 교체되어 들어왔고 72분에 모든 일은 일상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항상 그대로 이제 케인 패스 손흥민 골 이게 나왔다는 소리인 건데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손흥민 선수의 전매특허인 득점이 나온 것도 있고 또 히샬리송은 여전히 무득점인 채 이제 교체가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역대 가장 생산적인 공격 파트너인 해리 케인과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도 케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전문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웨스트햄을 2대0으로 꺾고 뉴캐슬을 넘어 4위로 올라섰다. 이렇게 내용을 적은 겁니다. 실제 최다 골이니까요. 이 둘이요. 합작골이요.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모든 선수가 벤치에 앉고 싶어 하지 않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난 항상 벤치에 앉아있을 때면 내가 언제 들어가서 어느 부분에 있어 팀을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한다. 예,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고 화내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내 실력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태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골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동안 그가 짜증내고 있고 하면은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팀이 전술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떤 선수가 이 경기에서는 좀 이런 식의 패스를 주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때마다 선수들이 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고 하니까요. 예, 게다가 실제로 경기 중에도 중간중간 골이 안 나오는 상황만 되면 또 골기회를 놓친 상황이 되면은 중계 카메라가 손흥민 선수의 벤치에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페드로 포로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어떻게 보면 축구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 같기도 했었어요. 물론 페드로 포로는 결국 못 나오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나오자마자 골을 넣기도 했고 또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역시 내가 벤치에 있는 건 역시 원치 않는다. 확실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좋았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기록이 조금 나오는 건데요. 그는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골을 달성하는 데 있어 단 2골밖에 남지 않았고 지난 시즌 총 23골을 넣으면서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득점왕에 오르는 영예를 얻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프리미어리그 통산 98호 골을 기록 중이니까 이제 100호 골 달성은 시간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100호 골 달성이 좀 빨라진 이유가 지난 시즌에 23골이나 몰아쳤던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제 지난 시즌에는 정말 많은 골을 넣었는데 올 시즌에는 아마도 이제 데뷔 시즌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좀 부진한 시즌이 아닌가 싶은 그런 기록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하지만 그는 이번 시즌 현재 5호 골에 그치면서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다. 게다가 최근 그러니까 이번 경기 제외하고요. 지난 4골 중 3골은
9월에 있었던 6대2 대승을 거두었던 레스터 시티전에서 13분 만에 기록했던 해트트릭이었다. 올 시즌의 전체 골수를 보자면 뭐 적다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면 이제 공식 경기 전체로 보면 9골 3도움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꾸준히 넣고 꾸준히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몰아치기가 좀 있었다. 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난 내가 경기력 면에서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더 발전하길 바라고 있다. 난 여전히 이전보다 더 잘하고 싶다. 난 내가 부진한 경기를 펼친 이후에도 항상 긍정적이고 반면 이제 승리 후에도 너무 자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골을 넣고 이겼다고 내가 잘했다고 해도 너무 들뜨지 않고 또 못해도 그렇게 낙담하지 않는다. 난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고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차분하게 응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향상심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난 여전히 이전보다 더 잘하고 싶다는 거는 지난 시즌 득점왕을 했을 때보다도 더 잘하고 싶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는 6경기 만에 골을 기록했고 이 경기에서 에메르송 로얄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한 그의 동료 벤 데이비스는 손흥민이 다시 골을 넣은 걸 당연시 여기고 있다. 이날 경기 끝나고 수훈 선수로서 이제 벤 데이비스와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대화도 나왔죠. 예, 그러면서 스카이 스포츠 방송 보니까 사실 뭐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MOM을 손흥민 선수를 줬고 또 스카이 스포츠 방송에서는 로얄을 줬는데 실제로 이제 사무국은 데이비스를 선정했나 봐요. 데이비스한테 이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 트로피를 줬고 그걸 손흥민 선수가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데이비스가 웃으면서 또 손흥민 선수를 또 치켜 세워줬어요.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는 그에게 바로 오늘 같은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매 훈련장에서 그의 모습을 보고 있다. 이번 시즌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가 있어 기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훈련장에서는 더 조금 압박이 덜하기도 하고 뭐 실제 경기가 아니긴 하지만 그 날카로운 슈팅력 살아있다. 매일 보고 있었는데 올 시즌 경기에서는 안 드러났지만 오늘 같은 그런 경기력, 오늘 같은 득점력은 분명히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스텔리니 수석 코치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지만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담당 수수에서 회복하는 동안 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는 스텔리니 수석 코치는 손흥민의 이번 골이 꼭 선발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라고 하면서 스텔리니 코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이 순간 그는 100%가 아니기에 우리는 그를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 공간이 있으면 그는 놀라운 선수이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그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좋은 아이디어였고 그가 골을 넣어 우리 모두 행복하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하고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가 선발에서 일시적으로 빠진 것은 100%의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고 관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온다면 선발에서 내려올 수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그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공간이 나올 때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다 잘 아는 부분이긴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데이비스처럼 이제 손흥민이 잘하는 걸 또 써야 된다. 손흥민 선수 본인도 난 선발이 좋다. 사실 얘기한 거고 스텔리니 코치는 컨디션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다. 그러면서 BBC는 이제 것을 넘어서서 컨디션 여부를 넘어서 아예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를 조금 화나게 만드는 교체 전략, 즉 조커로 쓰는 게 어떻겠느냐. 또 히샬리송도 왔으니까 히샬리송과 번갈아 쓰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토론의 이야기를 넘어갑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하셀바잉크의 얘기를 조금 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히샬리송은 지난 여름 6천만 파운드 이적료와 함께 에버턴에서 토트넘으로 팀을 옮겼지만 5경기 선발과 9경기 교체 출전하면서 아직 토트넘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 골을 넣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통산 127골을 넣은 전 첼시 공격수 지미 플로이드 하셀바잉크는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아까 나왔던 그 장면인 거죠. 히샬리송 선발이 손흥민을 벤치에 두는 걸 의미하더라도 히샬리송을 지속적으로 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히샬리송이 아직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그에게는 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뛰지 못한다면 그는 그대로 도태될 것이다. 그에게 3경기에서 4경기 정도 출전 시간을 주어야 한다. 손흥민을 더 화나게 만들면 그는 골을 넣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히샬리송은 더 많은 출전 경기가 필요하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볼과 공간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난 여전히 손흥민을 벤치에 둘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셀바잉크가 손흥민이 못하니까 부진하니까 벤치에서 뛰게 한다는 게 아니라 스쿼드 전체의 상승 효과를 위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기용하자는 얘기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히샬리송이 지금 출전 기회가 없다 보니까 계속 부진한 거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이제 기존 선수들과도 호흡을 맞출 수 있게 해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히샬리송의 컨디션도 끌어올려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손흥민 선수도 공간이 나왔을 때 더 잘하니까 선발보다는 교체로, 히샬리송은 교체로는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손흥민 선수는 짧은 시간을 뛰더라도 거기서 이제 공격 포인트들을 올릴 수 있는 선수니까 그러면 스타일상 히샬리송한테도 기회도 줄 겸 손흥민 선수를 조커로 조금 활용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인 겁니다. 네, 이게 뭐 완전히 뭐 손흥민 선수를 후보로 내린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로테이션을 좀 더 가동해서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네. 히샬리송도 끌어올리고 또 손흥민 선수는 잠깐 좀 못 뛰어도 오히려 그러면은 좀 분하고 화가 네. 나니까 후반에 잠깐 뛰더라도 그 임팩트가 강할 것이다. 근데 히샬리송은 그렇게 못하니까 결국에는 다 같이 살리기 위해서 조금은 손흥민 선수를 희생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글렌 머레이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글렌 머레이가 최근에 계속 이제 BBC 라디오 5 그 라이브에 계속 글들을 올리잖아요. 예, 이거 라이더 중계를 하면서 그걸 또 이제 올라가고 있죠. 예, 그 거기서 이제 한 얘기인 건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손흥민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다. 그는 공격과 수비 사이의 연결고리이고 이를 통해 많은 기회를 얻었다. 손흥민이 다시 득점표에 이름을 올린 건 토트넘에게 엄청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히샬리송은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격과 수비 사이에서의 연결고리 역할 이런 네. 것들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Son offered more to the Tottenham team than 히샬리송 did on Sunday라는 표현을 통해서 손흥민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게 훨씬 더 풍부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하셀방크가 얘기한 것처럼 히샬리송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투입하기에는 토트넘이 당장 성적도 내야 되고 그렇죠. 경기력이 중요한데 그 무슨 얘기냐에 가까워요. 네. 손흥민을 써야 된다. 지금은 잠시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못하고 좀 체력이 떨어졌으니까 네. 쓴 거지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 그거는 토트넘의 경기력에 저하를 불러올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저 역시도 그러니까 머레이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히샬리송한테 출전 시간을 더 줘야 된다도 동의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대로 망칠 수는 없잖아요. 6천만 파운드 주고 영입했는데. 예. 근데 이제 히샬리송을 교체를 통해서 계속 어쨌건 간에 활용을 출전 시간을 지금보단 더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지금 당장 토트넘이 급하고 또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보다 더 보여준 게 많고 더 검증된 선수고 더 팀에도 잘 맞는 선수기 때문에 당연히 선발 카드는 저는 손흥민 선수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게다가 뭐 비슷한 전력의 선수였다면 그렇게 써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솔직히 클럽에서의 명성, 커리어 모든 걸 놓고 봤을 때도 네. 손흥민 선수가 확연하게 위인데 그거를 새로 영입한 선수 쓰겠다고 지금 네. 선발로 써야 된다는 것은 조금은 히샬리송 아빠나 할 얘기 아니냐. 네. 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도 그동안 골을 못 넣긴 했지만 히샬리송도 골을 못 넣고 있어요. 아예 못 넣고 있죠. 네, 근데 뭘 바꾸냐. 네. 만약에 뭐 카라바오컵에 살아남아 있었다거나 다른 로테이션을 돌릴 경기들이 있었다면 그때 좀 써봤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비킨도 이제 하셀바잉크랑 같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선수 입장에서 거울을 보면 자신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서 예. 부진한 시기에 기회를 얻으면 더 잘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 마련이다 하면서 이제 몇몇 선수들은 출전하지 못하면 짜증을 내고 몇몇 선수들은 이를 수용하지 못하지만 손흥민은 다르다. 예. 그는 항상 경기에 임팩트를 준다. 지난해 그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었다. 올해 비록 그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때로는 부진을 박차고 일어날 필요가 있는데 그는 올바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저는 여기서 좀 인상적인 게 바로 그 올바른 방식의 대응인데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때도 그런 그 득점이 좀 안 터지는 부분들 조금은 이제 경기력이 떨어진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선발에서 결국 빠졌는데 바로 골을 넣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런 것들에 자극을 받은 것도 맞는데 네. 그거를 긍정적으로 승화해서 대응했으니 이제 대응이 됐으니까 이제는 또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결국 히샬리송은 저 몇몇 선수들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왜냐면은 히샬리송도 교체 투입됐을 때 임팩트를 보여주면은 결국은 그럼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특히 이번 경기처럼 선발로 나왔을 때는 특히 그렇죠. 예, 뭔가를 해줬어야지. 그랬으면은 도리어 손흥민 벤치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예. 안 그래도 이번 시즌에 부진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랜 기간 골을 못 넣기도 하고 이랬었으니까 당연히 나왔을 텐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거는 본인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상적인 생각에서 보면은 오늘처럼 손흥민 선수가 교체로 나왔을 때 골을 넣으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교체로 써야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역시 손흥민을 써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면 히샬리송이 잘하다 나갔으면 몰라. 뭐 나름 기여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경기력 자체가 예.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그 하셀바잉크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손흥민 선수의 스타일을 보면은 쪼커로 잘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포착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예. 이런 선수들이 기본적으로는 쪼커로 잘 어울리거든요. 그렇죠. 상대가 지쳤을 때 빠른 발로 치고 들어가고 또 이제 몇 안 되는 기회를 득점으로 이제 생산해낼 수 있는 선수들이 속칭 쪼커형 선수에 많이 포함되긴 하는데, 그런데 이는 이번 시즌만 놓고 생각한 거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손흥민 예. 선수의 통상 기록을 놓고 보면은 도리어 선발일 때가 더 나아요. 예. 예, 제가 쭉 뽑아봤는데요. 예. 일단 뭐 토트넘에서 선발로 출전했을 때 280경기 23,065분 출전해가지고요 131골 넣었거든요. 예. 이걸 이제 경기당 후 따지면 2.1경기당 한 골인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분당 후 따지면 176분당 한 골인 거거든요. 거의 뭐 2경기당 한 골이네요. 네, 근데 예. 교체로는 76경기 1626분을 출전해가지고요 9골을 넣고 있거든요. 예. 이러면 이제 8.4경기당 한 골인 거고요. 분당 후 따져도 181분당 한 골인 거거든요. 예. 경기 수를 따지면 이게 굉장히 격차가 크게 드러나게 예. 되는 거고요. 교체로 뛰면 아무래도 시간 자체가 짧아지니까 분당 득점에서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9골 중에 4골을 최근 두 교체 네. 출전 경기에서 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면 절반 정도밖에 골을 못 넣었다. 5골 정도밖에 못 넣은 거잖아요. 역대적으로. 그나마 이번 시즌 때문에 이걸 상당히 많이 좁힌 거예요. 이 예. 격차를. 예. 그리고 이제 독일 시절을 놓고 보면요. 선발로 132경기 1748분을 뛰면서 46골을 넣었고요. 이걸 이제 경기당이나 이제 분당 후 환산을 하면은 2.9경기당 한 골, 그리고 234분당 한 골을 넣었던 거였고요. 예. 교체로는 33경기 722분 출전해가지고요 3골 넣었는데요. 이거는 그 경기당 후 11경기당 한 골, 그리고 241분당 한 골인 거거든요. 결국엔 교체로 뛸 때는 골을 넣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예. 그래서 이제 통산으로 놓고 보면은 밑에 이 수치를 적어놨잖아요. 예. 확실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선발일 때가 더 효과적인 선수였어요. 여태까지 예. 놓고 보면 그냥 스타일을 고려하면은 교체에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예. 손흥민 선수는 도리어 보면은 득점도 후반에 넣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손흥민 선수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손흥민 선수가 빠르긴 한데 또 빠르기만 한 게 아니고 지속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쪼커형 선수는 금방 지치는 선수들. 그렇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그냥 임팩트 있게 빠르게 뛰어야 하는 선수들이 어울리는 건데 손흥민 선수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뛸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갈수록 도리어 더 득점 기회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본인의 마크하는 선수를 계속 지치게 본인이 만들기도 네. 하고 여러 패턴으로 공략하다가 그러다가 허점을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기를 오래 뛰면서 경기에 적응하면서 상대를 또 괴롭히는 그런 길을 찾는 선수인데 예. 잠깐 나가면 이제 물론 잘할 때도 있겠지만 사실 좀 이제 제한성이 오래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유난히 교체로 나와서 잘하는 이유는 그게 크다라고 생각해요. 결국 몸 상태가 좋지 못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90분을 풀로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뛰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니까. 예. 이제 부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다 보니까 저는 그게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손흥민 선수가 그 쪼코형 선수다. 선발용 선수가 아니다. 이거는 과대 해석한 게 아닌가. 이번 시즌만 놓고 해석한 게 아닌가. 그렇죠. 특수성을 고려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교체로 많이 나오는 빈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조금 몸을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를 놓고 보면은 선발 카드다. 손흥민은 거기다가 아무리 히샬리송이 구단 역대 두 번째나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뭐 비싼 금액을 들여서 영입한 선수라고 하더라도 손흥민은 여태까지 팀의 에이스였습니다. 그렇죠. 특히 예. 지난 시즌은 완전한 에이스였고요. 예, 히샬리송을 위해 손흥민을 희생시켜라? 말이 안 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이거. 차라리 뭐 쿠루셉스키를 바꿔서 이제 다른 패턴과 다른 네. 포메이션을 만들면 몰라도 손흥민 선수를 이 교체 대상으로 보는 쪼커로 두는 건 말이 안 되고 네. 무엇보다 올 시즌 같은 경우에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오히려 비중이 낮은 경기 정도는 네. 뭐 바꿀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전은 손흥민이다. 네.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하셀바잉크의 의견도 손흥민 선수를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네. 히샬리성이 너무 죽었다. 네. 그런 방점이니까. 이대로면 죽어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좀 써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아니 실제 킬드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도 몇 경기 정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빈도를 조금 더 늘려보자. 이런 네. 정도지 아예 이 손흥민을 벤치로 내리자. 네. 이런 얘기는 현재도 없어요. 예, 그러면 좀
휴식을 어느 정도 취하게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콘테 감독이 너무 갈았었어요. 예, 그러다 벤탄쿠르도 날아갔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텔리니 코치도 손흥민을 오래 잃을까 걱정되기 때문에 100%가 아닐 때는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 선발 보장이 없다, 이 골을 넣었다고 선발이 항상 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는 경쟁이 열려 있다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손흥민 선수가 분명히 올 시즌에 부상도 있었고 월드컵도 있었고 또 심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네. 실제로 나이도 한 살 더 먹었고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할 뿐이다. 다만 손흥민 선수 여전히 쌩쌩하고 여전히 날카롭다는 걸 오늘 경기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경기 또 어떻게 될지 또 기대가 되는데, 또 영국 현지에서 이 경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이다 보니까 올 시즌에 골을 넣든 뭐 골을 못 넣든 손흥민 선수가 정말 한국 매체가 아닌 영국 매체에서 영국 전문가들에게서 많은 분석이 되고 있는데, 한준TV는 계속해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영국 현지 방송, 현지 보도 내용들 꼼꼼하게 체크하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 나오는 얘기들이 정말로 어떻게 나온 것인지 또 그 얘기의 배경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 없이 한준TV에서 새로운 영상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